국어에서 이길이 김기리쌤입니다. 자, 오늘은 2부 비문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쪽 수는 6페이지 펼쳐놓으시면 되겠고요. 세 지문이 있었습니다. 비문학에. 그죠? 모의고사랑 그 다음 수능을 위한 준비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 모의고사에 있는 세 지문은 내용 공부에 좀 치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용 공부라면 한 줄씩 읽어보면서 큰 부담 없이, 그러니까 막 문제를 맞춰야 돼 이런 거 말고 일단 내용의 흐름이 어떤지 이런 걸 좀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거.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모평의 목적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물론 좋은 엄선된 지문들을 가지고 문제를 냈지만 그래도 수능은 아닙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 오해할 수가 있거든. 뭐 이를테면 이런 거 있지. 그냥 많은 문제를 풀어냄으로써 수능에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절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조금 더 중요해서요. 요거는 기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실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능장에서는 결국은 평가원이 낸 가장 에센셜하고 가장 세련된 지문 요걸 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결국은 수능이라는 지문에서 비문학이라는 건 평가원의 의도라는 거에 맞추어서 굉장히 잘 쓰여진 글이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나쁘다가 아니야. 이 지문보다 월등히 좋은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네가 해야 되는 건 결국 뭐냐면 오늘은 내용 공부를 하더라도 의도에 맞춰 읽기. 평가원이 주신 의도에 맞춰 읽기. 그리고 이해하기. 단어만 건지기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의도에 맞춰 읽고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핵심이 결국 뭘로 기출된다라는 거, 정답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 안 돼. 간혹 가다가 이제 비문학에서 몇 가지 친구들의 양태가 있는데 이제 망하는 양태야. 첫 번째, 지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다.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핵심은 아니지만 내가 어렵다고 느끼면 조진다. 그리고 시간을 쓰고 1대1 대응을 한다. 이거 망하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읽고요. 빨리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역시나 목적성 없이 그냥 막 읽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러갔더니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 이것도 망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결국 이 지문은요, 문단별 의도라는 게 있어요. 그 의도를 잘 캐치해서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부분을 잊지 마라가 아니야. 기억할 부분 정확하게 기억하고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정답 나온다.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본으로 하셔가지고 분석하실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건 틀린 문항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지문 분석을 먼저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답의 분석을 한다. 세 번째, 내가 어려웠던 오답을 분석한다. 순서를 이렇게 결정하셔서 분석하고 공부해 나가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고 있지?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문. 첫 번째 지문은요, 위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꽤 괜찮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문단별 정리를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저희 친구들이라면 문단별 정리가 끝난 상황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문단별 정리가 안 된 친구가 혹시라도 있다면 잠깐 스탑하시고 문단별로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참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됐다고 생각하고요. 문제 두 가지만 갖다가 넘어갈게요. 17번.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틀려서 좋은 게 아니고요. 좋은데 의도가 뭔지를 몰라서 틀린 겁니다. 자, 17번을 봤더니 발문을 보세요. 기억이 관철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발문 누가 출제했습니까? 그렇지, 평가원이지. 그렇다는 건 의도가 없어 있어? 있단 얘기야. 그럼 너는 기억 부분을 호흡을 빨리 넘어가야 돼? 집중해줘야 돼? 집중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기억이라는 거, 자, 몇 번 문제 되겠니? 17번 문제 되겠다. 그지?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기억이야. 그래서 기억이라는 거 지문 가보자. 지문 갔더니 1문단이네. 1문단에 몇 번째 줄을 그럼 집중하게 돼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쉼표 찍고 밑줄 쫙 쳐보면서 마음속으로 넣어보세요. 검사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딴 경우는 됐고 반드시 범행을 증명한 경우에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럼 대다수는 무슨 추정을 한다? 무죄 추정을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기억이라는 의도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했다면 1번 어디가 체크돼 있죠? 피고인이 범한 하나의 죄에 대해 공소기각의 사유가 있지만 유죄임이 증명됐다 라고 돼 있어. 그치? 그러면 유죄임이 증명됐다 그랬지? 그럼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무죄인 거야. 그러니 답은 1번이 되겠어. 그쵸? 근데 문제가 됐던 건 3번, 4번, 5번 넘어가는 거야. 자, 3, 4, 5가 중요해. 쌤이 한 번 더 얘기할게. 물론 이 글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연습용으로 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의도라는 걸 생각했어야 돼. 그럼 3, 4, 5번을 넘어갈 때 어디를 긁어내야 돼? 3번 그 밑에 줄.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라고 체크해보세요.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는 확정 판결 이전입니다. 즉 유죄임이 증명된 경우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야지. 4번. 그럼 어디에 밑줄 칠 수 있어? 그 밑에 줄. 피고인이 범인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야. 그다? 자, 5번이야. 그럼 5번은 그 밑에 줄의 밑줄이 아니야. 그지? 첫 줄에 어디야? 피고인이 범인임을 증명하지 못했어. 여기가 핵심인 거야. 핵심 부분을 살려 읽는 습관. 중요하다. 19번 문제 갈게. 자, 19번 문제 옆에는 보기라고 써놔. 얼마 남지 않은 학평에 여러분들이 써먹을 때 이거 모평도 똑같고요. 학평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수능은 더더욱이나 똑같습니다. 자, 보기 나왔죠? 위로 당겨서 한번 써보자. 첫 번째. 자, 보기 누가 기출했지? 평가원이야. 그치? 근데 평가원이 뭐 보고 기출했지? 지문이야. 그치? 자, 이제 정말 써야 되는 글자. 지문에 어딜 기출했을까? 핵심을 기출한다. 요게 논점이야. 그러니까 보기를 그냥 읽고 다 이해한다. 물론 다 이해하면 좋죠. 이상적이지. 현실과 괴리가 있어. 그치? 그래서 이 평가원의 의도에 맞춰 읽고 이해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오케이? 자, 다시 갈게. 그래서 핵심을 긁어낸다. 30초 줄게. 보기 핵심 한번 먼저 보세요. 시작. 자, 잠깐 커트 하시고 봤다고 치고요. 저는 바로 진행합니다. 보기에 그렇다면 두 번째 줄에 밑줄 칠 수 있죠. 하나의 행위, 여기 밑줄 칠 수 있겠고, 그 다음 폭행죄인 동시에 업무방해죄. 여기를 딱 읽는 순간 무슨 느낌이 들어야 돼? 그 상상적 경합. 이렇게 딱 들어와야 돼. 그 다음 이렇게 들어와야 그 밑에 줄 2018 5월 1일 그 밑에 공소제기 여기 밑줄을 치고 싶어. 그럼 공소제기라는 건 그 폭행죄 이건 면소다. 이렇게 딱 들어와야 돼. 그 다음 자, 그 다음 그 아래 단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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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밝혔다까지 나와있죠. 이건 폭행이 바로 뭐다? 공소기각이다. 자, 그러면 폭행에 대해서 두 가지 용례가 나와있어. 그지? 몇 번이니? 19번 되겠지. 19번에 봤더니 폭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면소와 공소기각이다. 이렇게 딱 처리가 됐거든. 이 두 가지일 땐 얘들아 두 가지 대비된 지점이니까 정답 나오기 굉장히 좋았던 지점이고 이 두 가지가 나왔을 땐 누가 핵심이지? 공소기각이 먼저다. 공소기각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답 3번 고르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9번을 틀렸다면 사실 17이 훨씬 어려운 문제예요. 19를 틀렸다면 뭐 때문에 틀린 거냐면 보기 때문에 틀렸다가 아니고 지문의 핵심을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기가 약간 느슨하게 읽혀. 지문의 핵심을 탁 쳐줘야 보기를 딱 봤을 때도 딱 살아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두 문제 복습하시면 되겠다. 뒤에 넘겨보자. 넘겨서 26에서 29, 10페이지다. 26에서 29고요. 쌤 물 좀 먹으면서 할게요. 자, 코로나 아니다 얘들아. 자, 26에서 29 여기 보면 요 지문의 어떤 내용적인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어. 그래서 위에다 쌤이 그 꿀팁을 드릴게요. 제일 위에 써보세요. 인문이라고 써보시고요. 인문 특히나 이 중에서도 도덕에 관련된 글. 자, 요게 언젠가요? 그 2016학년도인가요? 그때 기출이 되고 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모평에서도 꽤 많이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좀 살려 읽되 물론 법학이 더 중요합니다만 살려 읽되 요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늘 묻는 게 바로 뭐냐면 도덕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즉 도덕이 그래 너네가 말하는 도덕이 뭐야? 이거거나 아니면
도덕적 행위는 무엇인가? 이런 형태야. 그지? 도덕적 행위란 무엇인가? 이거의 답을 찾는 게임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도덕적 행위가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도덕적 행위는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주로 인문에서 이게 내용적 측면이겠지? 내용적 측면이 이러하고요. 형식적 측면에서는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항 대비로 기출됩니다. 대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인문은 사상이야. 사상 두 가지를 대비시켜 놓고 둘을 정확하게 범주를 획정지을 수 있는 것. 이게 인문 파트의 핵심부야. 자, 다시 인문은 내용은 이런 걸 다루게 되어 있어. 도덕 파트에서는. 그래서 도덕이 무엇이지? 혹은 도덕적 행위가 뭐지? 이렇게 집중하면서 하시면 되는데 아마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으로 가릴 거다. 그래서 얘네 둘을 가지고 얘는 도덕은 이래야 돼. 얘는 도덕은 이래야 돼. 주로 수능이라면 이런 논점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쌤이랑 밑줄을 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 이해에 좀 논점을 둘게요. 첫 줄. 읽으면서 이해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첫 줄.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 행위가 해악적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 그리고 하나, 둘, 셋 내려가서 이렇게 뒤에 이런 것을 온당한 일일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질문. 그러면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 행위가 있는데 이건 해악적인 결과도 있는 거야. 이걸 정당하다 할 수 있냐? 라고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질문 나왔으니까 답을 찾아가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 죽음을 의도한 것은 아닐 때 정당하다. 공격자의 죽음은 방어자의 의도의 산물이 아니라 이렇게 살려놨어요. 의도가 아니라 그냥 부산물이다. 그럼 정당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1문단에서. 자, 그 다음에 2문단. 이런 걸 이중효과의 원리. 그렇구나. 근데 두 줄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정당. 뭐 당연하겠죠.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약간 다소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조건을 이럴 땐 굉장히 정확하고 철저하게 줍니다. 이렇게 네 가지 상황, 요건 본인들이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단 넘어갈게요. 3문단. 하나, 둘, 세 번째 줄. 하지만 이렇게 잡아야지. 이 원리의 실효성에 대해 이견. 그 아랫줄. 해악적 효과가 예산된 부산물에 불과한 건지 알 수가 없다. 하고 그 아랫줄 중요 포인트 즉 뭐라고 했죠? 만약 이걸 행위자가 예견했다면 그 밑에 해악적 요소는 행위자가 그 자체 혹은 선한 효과를 낳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한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자, 그럼 3문단에선 아까 나왔던 1, 2문단의 이중효과의 원리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자, 근데 문제는 아까 총 4가지 원리 있었죠? 4가지 중에서 그 자체가 의도에 문제가 있다. 혹은 선한 효과의 수단 아니냐라고 2가지를 지적하고 있죠? 몇 번과 몇 번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4가지 원리 중에 2번과 3번 되겠다. 그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래서 그 밑에 4문단 가자. 4문단 갔더니 예시라고 써볼래? 자, 예시는 얘들아 평가원이 의도한 바에 따르면 다른 말이라는 거야? 같은 말이라는 거야? 그렇지,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읽을 때는 그냥 예시 자체를 다 이해한다가 아니야. 쌤 잠깐 봐봐. A가 나오고 예시 A-가 나왔어. 그러면 이 A를 그대로 매다 꽂는 형으로 가는 거야. 이걸 의도하고 있는 거야. 다시 A가 있고 A-가 있다. 우리 친구들은 이해하죠? 이렇게 있을 땐 얘네를 다 따로 이해한다가 아니라 여기에 핵심부를 그대로 탁 집어넣는 형태야. 그래서 요거는 2번에 문제 있다, 3번에 문제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정상적인 글이었어. 그래서 3문단 갈게요. 4문단 갈게요. 4문단의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어디야? 기억이야. 왜 그럴까? 체크해놨으니까. 갈게요. 기억. 그래서 예방접종 상황을 얘기하면서 도덕적으로 가능한가? 이렇게 물었어. 그 다음 문단 넘어갈게. 그 다음 문단. A. 비판한 측이지. 가능하다 그러겠어요? 불가능하다 그러겠어요? 당연히 불가능하다지. 그죠? 근데 불가능할 때 이유를 몇 번 달겠어요? 2번과 3번 중에 하나 들어야 되는 것 아니야? 당연하다는 얘기야. 왜? 평가원의 의도에 맞춰서 글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자, 그래서 비판하는 오빠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밑에 내려갈게. 수단은 아니더라. 그치?
그렇지만 그 제일 아래, 왼쪽에 제일 아래 책임자가 예방접종을 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것은 객관적으로 의도된 거다. 즉 뭐라고 얘기하죠? 수단은 아니었어. 사람 죽이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치만 이미 객관적으로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2번을 까고 있는 부분이야. 그지? 그리고 그 밑에 줄 내려가세요. 봤더니 의도라는 건 주관적 심정이 아니라 대비 표지를 살려놨죠. 아니라 객관적인 거다. 그러니 얘가 봤을 때 객관적 결과가 이미 3%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부산물이 아니라 이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살려보세요. 허용되지 않아야 된다. 좀 더 갈게. 하지만 이런 건 그러면 좀 어떻다. 도덕적 직권에도 어긋나죠. 그러니까 직권이랑 그냥 생각해봐. 생각해봤을 때 어떤 느낌이야? 그치. 그래서 예방접종을 안 해야 되는데 좀 이상하잖아. 그 다음 두 번째. 뒤에 봤더니 실용적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지. 지금 이런 거 뭐 혈장 같은 걸로 사람들 살리는 코로나에서 이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중효과의 원리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자, 여기까지 커팅. 자, 문제가 있다는 지점을 여기까지 끌고 왔죠. 그럼 해결을 얘기할 때는 다른 부분을 가지고 해결을 얘기하게 될 텐데 그 아랫줄 봤더니 이런 문제는 그래서 몇 번을 조금 얘기를 해야 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 제외하고 네 번째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원리가 필요하다. 즉 이런 건 이런 얘기죠. 네 번째 원리가 이런 거잖아. 선이 더 크면 된다. 약간 공리주의 같기도 한데 어쨌든 선이 좀 더 크면 그걸 우리 온당하다고 보자. 이건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꾸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뭐 밑에 A, B 그 고수하시는 오빠들 있죠? 고수하시는 오빠들은 당연히 객관적 결과가 아니라 뭐다? 주관적 감정이다. 자, 이제 고개 들어봐. 얘들아, 지금 여기 글 전체를 보면 사실상 내용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도덕이 뭔지, 그래서 도덕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화두로 흘러가고 있어. 그치? 도덕에 관련된 대다수의 글은 이래. 그래서 그 내용이라고 좀 생각하면서 부드럽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늘 두 가지가 대비된 양상으로 기출이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비니까 여기서는 누구와 누구야? 이중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오빠. 그래서 주관적인 거다. 의도는. 그 다음에 비판하는 오빠. 얘는 주관이 아니라 결과물 가지고 의도를 판단하는 거다. 라고 두 가지의 대칭 상황을 좀 인지해 주시면 좋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 자체는 많이 어렵지 않았어. 27번 잠깐 봐봐. 27번 갔을 때 2번. 이중효과의 원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견해에 부합한다. 뭐 개소리하고 하자는 거죠? 이게 수단이 정당화되고 견해에 부합하면 이게 수능의 정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 물론 틀렸어. 자, 근데 27번에 5번이 훨씬 좋은 선지야. 5번 봤더니 해학적 효과가 행위자의 의도의 산물을 살려봐. 이러한 입장은 커팅해버려봐. 쌤처럼 한번 해봐. 그 다음 이중효과의 원리를 비판한다. 그래서 의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비판 라인이다. 그래서 5번이 맞다. 이게 조금 더 중요해 보이고요. 뒷장 넘기셔서 28번. 28번에 요 답 3번 잘 낸 것 같아요. 3번 봤더니 예견된 부산물로 간주하는 경우 끊어보시고 도덕적으로 허용이 된다. 이거 그래서 27번, 28번은 각자 의견 문제로 기출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에서 42 되겠네요. 자, 37에서 42는요. 사실상 그림이 아주 기깔나게 예쁘게 쓰여졌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들어갔을 수가 있고, 이과 학생들은 혼자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좀 아쉽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는 이런 지점을 찔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쌤이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좀 할 거냐면, 자, 문과 학생들은 좀 이렇게 써놓으세요. 과학 지문. 문과 학생들은 과학에서 특히나 뭐가 중요하냐면 의도에 맞춰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단별 핵심 찾기예요. 그래서 핵심에서 정답 딱 찌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버하지 않는다고 써보세요. 이게 조금 다소 셀 수 있는데 얘들아 뭔 얘기냐면 이런 거 하면 안 돼. 예전에 어떤 게 이제 과학 중심 학교 이런 학교 학생이 하나 있었어. 근데 쌤이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설명을 하는데
설명 내용이 좀 이상할 수 있지. 왜? 이 글은 얘들아 글 자체가 과학적으로 완벽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 자체의 그 구성이 완벽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 물론 내용적으로도 그 부분은 회의할 만해. 그치만 우리가 당일날 가서 할 짓은 아니야. 그래서 너네가 그렇게 연습하면 이제 똥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과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막 내가 설명할 때 저 멀리서 앉아서 갑자기 눈을 갑자기 아니야 뭐 이러더니 수업이 끝났어. 수업 끝나고 이제 애들 지금 다 받고 왔더니 국어 연구실로 장문의 문자가 와 있습니다. 그 친구가 1번부터 10번까지 이 지문이 왜 잘못됐는지. 자, 그 친구 대학 잘 갔을까요? 물론 의미 있다, 학문적으로. 자, 그치만 우린 국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할게. 이과 친구들은 필요한 시간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수학하세요, 수학. 알겠지? 물론 국어 하지 말란 뜻이 아니고 국어 해야 되는 걸 하세요. 핵심부를 찌르고 해야 되는 연말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버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질문 통해서는 쌤이 몇 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좀 가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두 가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쌤이 칠판에다가 문제를 좀 내드릴 겁니다. 이 지문은요 사실 내용 정리를 한번 제대로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내용 정리를 같이 하는 것보다는요 제가 추론 문항들을 좀 기출해 드릴게요. 핵심별로. 그래서 추론 문제를 제가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베껴 쓰고 잠깐 정지하시고 그걸 하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쌤 거 다시 클릭해서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다 기재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과학이야. 과학의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일단 정보량 자체가 많아요. 이건 과학이라는 그 학문적 특성입니다. 전제 조건들이 많이 달려야 돼요. 그래서 정보량이 많다는 느낌 혹은 좀 난삽하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거든. 이때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 버리잖아. 이건 문과, 이과 통용입니다. 무조건 털리게 돼 있어요. 한 문제 무조건 털리게 돼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문과 학생들 중에 작년에 지구과학 문제가 기출됐죠. 우주론이라고 소위 유명한 지문입니다. 31번이 18%가 나왔어요. 정답률이. 이 문제를 보고 어떤 학생들이 무슨 얘기했냐면 문과 애들 그리고 이제 이과 학생들 중에서도 지과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거 지과 선택한 애들이 너무 유리한 시험 아니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정답률 18%예요. 지과 선택한 새끼도 틀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학에서는요 정보량이 많을 거예요. 문과, 이과 통용입니다. 정보량이 많아. 순간적으로 느낌이 좋지 않아. 이때 밀어붙여버리고 똥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꼬이면이라고 얘기해요. 꼬이면 정리하라. 다시요. 이건 각자 달라요. 꼬인다는 느낌에서 정리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런 주장해요. 쌤 과학에서 이거 정리할 시간이 어딨냐. 자, 시간 쓰라는 평가원의 의도입니다. 의도대로 읽어야 돼요. 이쪽대로. 그래서 지문을 열나 빨리 갔을 때 어떤 상황을 겪게 됐는지 스스로 겪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N수생 친구들은 더더욱이나 잘 겪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문을 다 정리하라가 아니야. 느낌이 온단 말이야. 부분적으로 그 부분을 탁 조금 시간을 써주세요. 시간을 써주시라고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푸세요. 핵심을 정답 내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과학에서 킬러 문항으로 기출되는 아이들은 일정 부분에 설계 양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양상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대소비례와 사칙연산이에요. 이거는 제가 다 설명드리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대소비례와 사칙연산이 나오면 그냥 단순하게 시각화하라. 요렇게 기재하세요. 자, 문과 학생들은 이거 제발 좀 100% 정리 좀 하지 마세요. 시험 시간에 이걸 100% 정리 예쁘게 하고 있고 막 후후 지우고 이럴 시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꾸 시각화하는 연습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먹을 수 있게. 문제 풀러 갔을 때 이 구간 이구나 정도를 알 수 있게. 그 다음 이과 학생들은 넘어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시각화는 하셔야 돼요. 정보량이 많은 7문단짜리라고 생각해봐. 이번처럼 8문단이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래버리면 어딘지 찾기가 힘들어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만나는 지문 중 가장 어려운 지문은 수능 지문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가서 싸울 수능 지문이에요. 그 상황에 시간이 부족한 느낌을 받아요. 어떤 친구가 저는 시간이 안 부족해요 이런 소리 하던데 제가 말하는 건 물리적 시간이 아니에요.
정서적 시간이에요. 정서적 시간은 마지막 문단에서 무조건 부족하게 느낍니다. 모든 학생이. 자, 그럴 때 순간 뇌가 약간 뇌사 상태에 빠질 것 같을 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해 두셔야 돼요. 보통 때. 알겠죠? 시각화만 해주세요. 꼬이면 정리해주세요.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잠깐 펜서 지우고요. 미션 드리겠습니다. 미션 드릴 테니까 절대로 안 하고 따라오기 없기. 미션 반드시 하고 센터 클릭해서 듣기. 자, 필기가 덜 끝난 친구는 스탑하시고 필기하시고 문제까지 다 풀고 들어오시고요. 다 되셨으면 진행합니다. 자, 1, 2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올 건 엔탈피죠. 엔탈피는 뭐를 위해서 도입됐다라고 돼 있죠? 자, 엔탈피 변화량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직관적이지 않은 것, 직관적이지 않은 개념이 사실상 정량적으로 계산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엔탈피와 엔탈피 변화량 중에 누가 핵심이지? 당연히 얘예요. 왜 그렇지? 엔탈피를 줄여놓은 내용이야. 즉 일반적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야. 그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 문단까지 가보시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결국 엔탈피 내용이에요. 엔탈피 변화량이에요. 엔탈피 변화량의 핵심이 있다. 그래서 엔탈피 변화량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패턴은 EX에서 한번 써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은 둘 다 배웠던 지문이고요. 다른 친구들도 한수 모평 푸시는 친구들도 요거 연습하시면 요 구간이 좀 잡힙니다. EX에서 이렇게 써보세요. 첫 번째, 2017학년도 칼포퍼 콰인이라는 지문이 있어요. 논리학 지문이죠. 칼포퍼 콰인. 그 지문도 보면 지식 그중 과학적 지식. 그래서 그 지문의 핵심은 과학적 지식입니다.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2014학년도인 것 같아요. 2014학년도에 지문 전향력이라는 지문 B형입니다. 전향력이라는 지문 보면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전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전에 따른 편향이에요. 근데 자전을 얘기해요. 자전 속력이야. 자전 속력으로 줄여난다. 그다음 편향이에요. 편향에서의 정도입니까? 편향 정도다. 이렇게 줄여야 돼요. 그럼 답 구간은 두 군데 클리어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요 패턴에 주의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엔탈피는 어쨌든 엔탈피 변화량을 위해서 도입됐어. 엔탈피 변화량이 결국 뭔데, 얘들아? 봤더니 등압 과정의 식이야. 근데 등압 과정의 식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나왔네요. 뭐 이거를 뭐 델타 이런 거 얘기 안 해줘도 되죠. 자, 얘는 U라고 쓸게요. 그래. 죄송해요. 요건 거지. 됐지? 그러다 보니까 등압인 거지. 그래서 요 아이의 의미가 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치? 그 다음 3문단 갈게. 3문단 갔더니 이번엔 열량에 대한 언급을 해요. Q는 봤더니 똑같이 씁니다. 그쵸? 그 다음 여기 한 일을 얘기하는데 한 일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나왔어. 일이 결국은 뭐가 돼요? 우변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요 패턴 만들어냈지? 문제 기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로 여기까지 나오고 고로 결국 Q가 결국 누구다? 그렇지. 엔탈피 변화량이다. 그래서 요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 되겠습니다. 되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4문단. 이번엔 뭐 비열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얘기죠. 온도 변화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다? Q를 알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쌤이 추론 문제로 요걸 딱 던져봤어요. 지금 1부터 3문단까지 봤다면 결국 Q를 알 수 있다는 건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엔탈피 변화량을 알 수 있다. 이건 거야. 그치? 아, 여기 동그라미를 좀 이렇게 쳤는데 결론은 쌤이 조금 지우고 써준다면 어디가 핵심인 거야? 요 온도 변화를 통해 뭐를 알 수 있다. 그렇지. 엔탈피 변화량을 알 수 있다. 여기가 문제야. 되지? 마지막 이제 5문단. 질문 들어갈게. 5문단은 첫 줄부터 안 중요해? 중요해? 됐다 중요해. 왜 됐다 중요해? 첫 줄에서 아예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엔탈피 도입의 이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 글 전체는 계속 엔탈피라는
직관적으로 뭔가 잡히지도 않는 이런 개념을 우리는 왜 써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개념이 어떤 의의, 가치를 지녔는지 그걸 잡자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5문단은 나는 조금 호흡을 살려 읽었어. 자, 근데 5문단을 봤더니 문제와 해결로 갈리는데 내가 생각에는 아이들이 여기까지는 좀 넘어왔는데 뭐 쌤처럼 읽지는 않았겠지만 여기를 나 놓쳐버렸어. 그래서 부탁 다시 한번 할게. 5문단 얘들아, 약간 꼬이는 느낌 들 수 있었어. 뭐 했어야 돼? 정리하기로 약속했다. 끄덕? 그리고 정리는 내 쪼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핵심을 딱 투입해서 좀 건드려주는 형태로 핵심을 딱 집어넣어서 탁탁 구간별로 정리해야 돼. 자,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문제는 등압 상황이야. 지금까지 이제 등압 상황이었지? 등압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니? 그치? 내부 에너지죠? 내부 에너지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진짜 어려운 부분 나왔어요. 등압일 때 얘 측정이 어렵대. 그러면 해결로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 이제 해결이 나오겠지. 해결이 된다면 결국은 이게 측정이 쉬우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걸 넣었어. 등압이 아니라 조금 작아서요. 이렇게 넘길게요. 등압이 아니라 등적이다. 이런 경우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대? 온도 변화를 통해서 뭐를 측정하기가 쉬워요? 얘 측정이 쉽대. 그치? 하지만이라고 얘기하지.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가 문제야? 등적은 부피를 유지하는 거거든. 부피 유지가 힘들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치? 자, 혹시라도 이거 어려운 친구 있으면 왜 그렇죠?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렇게 써볼게 얘들아. Q는 누구 더하기 누구라고 돼 있어? 그치? 요거지? 네, 이렇게 써볼게. 근데 지금 누굴 밀어버렸어? 이 새끼가 변화가 없다며. 그럼 요 새끼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이죠? 그럼 당연히 얘는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끄덕? 근데 부피를 유지하기가 어렵더란 말이야. 쌤 말 이해됐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등압이야. 등압 상황인데도 당연히 측정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보여줘야 되지.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뭔데? 온도 변화도 체크를 잘 하고요. 플러스 부피 변화까지 조사를 잘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부피 변화 조사가 열나 빡세. 이건 거지. 그치? 자, 너네가 여기까지 넘어오고 못 넘어온 이유를 얘기해줄게. 이 구간에선 나가리가 난 이유. 네 마음이 결정된 글이 있기 때문이야. 네 마음은 이거야. 문제 나왔으면 해결 빼박 훈훈한 마무리. 네가 원하는 글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평가원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어떻게 글을 쓰냐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이 결정된 게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이런 거 중요해. 글의 구성 원리라든지 이런 거 중요한데 그건 원리일 뿐이지 결국 사고받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테스트 받는 건 물론 의도 중요하다. 근데 의도 부분을 읽고 쌤이 뭐 하라 그랬어요. 여기 사라졌지만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글의 의도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아 이건 이항 대비. 무슨 소용이야. 대비면 뭔 소용이야? 대비인데 결론적으로 뭘 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의도에 맞춰 이해하는 습관. 사고력을 키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보자. 그럼 이건 뭔 거니? 문제가 나왔고 해결처럼 보였어. 그래서 측정을 할 것 같았는데 현실적인 문제 지점을 지적하고 있어. 자, 이제 재수생들 조금 마음 아파. 근데 현역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요 지문 옆에 EX에서 달아보세요. 이 지문 루틴이 지금 언제 나왔냐면 올해 수능이었습니다. 레트로바이러스라는 게 두 번째 비문학이었어요. 레트로바이러스를 가장 많은 학생이 틀렸거든요. 이과 마찬가지, 문과 뭐 말할 필요 없음. 레트로바이러스를 틀릴 때 학생들의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그 글이 문제 해결 글이거든요. 근데 해결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온 거야. 혹시 미니돼지 기억나니? 미니돼지? 거기 보니까 그 동종이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을 딱 얘기하고 싶은데 해결 얘기하는 척 하더니 현실적 문제. 해결 얘기하는 척 하더니 현실적 문제. 한번 나오긴 했지 미니돼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글이 안 잡힌다는 느낌. 그건 누가 만든 거야? 본인이 만든 거야. 부디 부탁한데 이건 사고력 테스트야. 가서 스킬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도, 즉 핵심은 잘 잡으셔야 돼. 근데 핵심은 잘 잡되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부피 변화가 열나 힘들어. 자, 그래서 결론 가보자. 지금까지 흐름을 살짝 볼게요.
봤더니 이렇게 나왔죠. 엔탈피 변화량이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얘는 등압에서 이런 식을 가진다. 그치? 근데 이 새끼 왜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난데없는 설명을 해서 이게 과학의 글이야. 근데 요것만 안 놓치면 돼. 아무튼 이 새끼는 중요하다. 이유는 모르겠다 아직. 자 갔더니 이렇게 나왔네. 결국은 엔탈피 변화량이 Q 열량과 같다. 그렇군. 봤더니 온도 변화를 통해 결국은 Q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엔탈피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왔지. 하고 오문다 호흡 집중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결국은 엔탈피라는 개념이 왜 나왔냐면 등압상황에서는 내부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욕해도 해보고 좋게도 해봤는데 열나 빡세다. 그러니까 뭐를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워. 이 새끼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워. 따라서 뭐 대신 이거 대신 해결이잖아. 누구만으로? 온도 변화만으로 알 수 있는 뭐를 계산해버리겠다. 얘를 계산하겠다. 한번 다시 갈게. 우리 이 새끼 계산 어렵지? 요래도 어렵고 조래도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계산하기 어려운 얘 대신에 온도 변화만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바로 엔탈피 변화량을 계산하여서 그것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퉁치는 개념이야. 어느 정도 내부 에너지를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차선책으로 가자. 요 개념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이 개념을 위해서 이 새끼가 나왔어요. 그쵸? 근데 이 개념이 나온 이유는 내부 에너지 측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측정 대신에 뭐를 계산한다? 온도 변화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엔탈피 변화량을 계산해서 이 정도로 간주하고 넘어가자. 이것을 우리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좀 이해해보자. 간주해보자. 요게 바로 엔탈피 개념의 의의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안 잡힌다면 다시 한번 보시고 하시길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트로바이러스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신다면 더욱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잠깐 가보죠. 37번. 37번 문제는 귀요미 버전입니다. 대소비례 귀요미 버전인데 그래도 귀엽지만 의도는 좋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아, 이런 패턴이 난이도 높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37번 봤더니 4번, 5번 선지네. 37번에 4번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등압 과정에서 개에게 빼앗은 열의 양이 많을수록 개의 내부 에너지는 더 많이 증가한다 라고 돼 있거든. 이게 3문단의 핵심이야. 3문단 봤을 때 뭐라고 돼 있디? 열을 가하는 경우와 열을 뺏기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쌤 생각인데 이 37번과 39번의 밸런스로 봤을 때는 여기서 지적해야 되는 게 발열과 흡열에 관련된 이야기를 반드시 다뤘어야 돼. 그리고 그걸 다루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발열과 흡열이라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열을 흡수하는 경우와 이게 방출하는 경우라고 할게. 그런 경우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했고요. 반대경우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열을 빼앗겼으니 결국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 아이들은 결국 Q와 얘네들은 비례 관계로 있는 거야. 정비례라고 할게. 요거 묻고 싶다. 이니까 결국 Q가 떨어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전반적으로 다 떨어진다.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 5번 문제 잘 냈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바로 무슨 문제냐면 저거야. Q는 똑같아. Q는 라고 돼 있는데 요 말을 우리 어떻게 보기로 했었지? 요렇게 보기로 했었나? 요렇게지. 그러니 요 놈만 살려서 문제 기출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어떻게? 잖아. 그러니 얘와 얘의 관계도 어떤 거야? 그치? W와 P의 관계 아니면 W와 델타 V의 관계. 이 관계를 가지고 비례한다 라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요 관계 혹은 요 관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여기서 이과 학생들 P의 조건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든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 이거 국어니까 있는 대로만 받아들이시면 되고 수능날은 훨씬 세련되게 나올 것이다. 자, 그 다음 41번 문제 먼저 보고 39번 갈게요.
41번 문제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꽤 준수하고 잘 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틀렸다면 3번 골랐을 겁니다. 자, 이 3번을 고른 친구라면 이 지점, 허점, 이 사람이 노리는 허점을 그대로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그 문제 난이도가 좋아요. 일단은 보니까 41번에 기억의 이유라고 돼 있지. 기억의 이유라고 돼 있는데 이유 동그라미 쳐봐. 자, 이유라는 단어 넣은 사람도 누구지? 평가원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어버리면 안 되고요. 이유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돼. 자, 그럼 지문 가봐. 지문에 가서 몇 문단이야? 기억 부분 가봐. 기억에 갔더니 기억 밑을 가보세요. 개에 출입하는 열의 양과 개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의도 중심으로 읽어야 돼. 그럼 때문이다 그랬으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출입하는 열과 양, 그 다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야. 그다음? 자, 그래서 문제 가볼게. 5번 답이야. 갔더니 뒤에 개의 출입한 열량, 그 다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답 5번입니다. 그다음? 이건 거의 뭐 주는 문제였는데 3번을 왜 골랐냐? 이것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이거 그냥 살짝 쓰고도 될게. Q는 델타 H네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래서 어느 구간이 잘 형성이 안 된 거냐면 아까 봤더니 이렇게 돼 있죠. 41번이에요. 3번 문제.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등적과 등압이 있었죠. 등적과 등압. 이 둘은 대비관계에 놓여 있어. 그죠? 근데 대비관계인데 기억은 어디에 속해 있어? 등적에 속해 있지. 쌤이 문제 이럴 때 난이도가 높게 킬러 문제로 기출되는 거 주로 법학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주로 기출될 때 어떻게 기출될 수 있냐면 이 둘의 대비 지점을 묻는 게 기본 라인이에요. 요 난이도를 높이면 위상을 바꿉니다. 위상을 바꿔서 얘가 여기 귀속됐다는 개념을 탁 터치할 거야. 그거에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속아 넘어가신 거야. 기억은 등적입니다. 등압이 아니에요. 그다음 이렇게 좀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3번은 등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되지? 난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9번. 자, 39번은 위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설 모의고사나 여러분들이 곧 만날 학평을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써먹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시간이 놓여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시간을 무엇을 할 건지, 그 다음 어떻게 할 건지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성패를 좌우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한 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39번 위에 1번 써보세요. 모평이나 학평은 진짜 모평일 뿐이지. 그래서 첫 번째 써놓고 내용, 아이디어 학습이라고 써놓으세요. 내용과 아이디어. 그 다음 두 번째, 수능은 어떻게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는 내용이나 아이디어를 보는 거야. 아, 올해 수능이 이렇게 기출될 수 있구나 같은 아이디어. 하지만 부족하지. 그래서 두 번째, 수능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 수능 무용론 이런 얘기 하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 잘 몰라서 그래. 제발 이 강의를 들었다면 부디 그런 생각은 접어줘. 알겠지? 자, 두 번째, 수능을 공부해야 되는데 수능은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얘기했지? 평가원의 의도, 그리고 그 의도 부분에서 핵심 정답 처리된다는 걸 눈으로 자꾸 익히셔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챙겨서 수능장에 가시면 되겠어. 자, 이 문제가 그런 문제야. 문제 아이디어는 좋아요. 그런데 제일 아쉬웠던 문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면 좋아하면 안 돼, 얘들아. 틀렸는데 문제가 아쉽군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물론 아쉽지만 맞추기는 맞췄어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쌤이 살짝 조정을 좀 해드리는 형태로 갈게요. 일단 수능적인 의도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의도를 예측면, 의도는 1, 2를 갈라서 한번 얘기해볼게. 첫 번째, 뭐를 얘기하고 싶었냐면 아까 Q를 가지고 양수와 음수에 대한 둘의 대비 지점 기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수능적이에요. 근데 두 번째 또 뭐를 얘기하고 싶었냐면 4문단에서 나왔던 개와 열량개를 대비시켜서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점을 대비시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발열과 흡열이 있었으면 굉장히 완성된 글과 완성된 문제가 나왔을 것이다. 수능은 그럴 거다. 그래서 요걸 내고 싶었던 건 알겠어.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뭐지? 개와 열량개의 대비라는 거 해설지 보면 알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표지가 없잖아요.
의도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거야. 아이디어만 잘 익혀두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쌤이 지금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죠? 개와 열량계 대비 지점이에요. 보기 4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핵심 건져보세요. 시작. 자, 쌤은 됐다고 치고 갑니다. 여러분들 클릭해놓고 움직이셔야 돼요. 첫 번째, 일단 반응물이 있고요. 두 번째, 생성물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죠? 개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그 밑에 이 문단 갈게요. 갔더니 등압 과정,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 비열이 0.5입니다. 이러한 물질로 만든 열량계예요. 열량계. 그래서 이건 열량계의 비열이 되겠네요. 여기 AB를 넣었어. 그 아래에 온도 25도씨, 10g이야. 그 다음 그 아래쪽 온도는 35도야. 그럼 온도는 10이 올라간 거지. 근데 여기서 포인트. 10이 올라갔는데 누가 올라간 거야? 열량계가 올라간 거야. 그치? 그래서 열량계라고 써봐. 열량계가 그냥 여기서 10도씨라고 할게요. 이만큼 올라갔죠. 그럼 요건 결론적으로는 대비 지점으로 문제가 기출된다면 누가 기출될까요? 개가 기출되지. 개가 기출될 건데 개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양수가 아니라 음수로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네. 따라서 계산법에 넣어서 한번 풀어본다면 결론적으로 얘의 뭐시겠냐? 개의 그 Q는요? 너무 짝짝하니 몇 다섯 개요? Q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0 칼로리로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문제 푸는 건 지장이 없다. 됐죠? 자,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